너는 평생 걸렸다. 수수함은 무섭게 40세를 지나면 그만둬야 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수수는 단순히 정상적인 행동을 넘어서 목소리와 성대를 나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중고년 남성을 치료해온 명료기과 전문의입니다. 제 생명은 천주생기로 현재 도쿄대학병원에서 남성의 건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은 질병 그 자체보다 몰랐기 때문에 경험하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부끄러운 편견, 잘못된 정보가 인생의 죽음을 붕괴시킨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수수함을 잘못된 방식으로 말했는지 완전히 중단합니다. 얼마나 자주 만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호르몬, 심장, 심지어 뇌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수수는 오래된 문제, 우울증, 생리견 이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수수는 테스토스테론을 높이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계를 중심으로 한 기능을 유지하고 인생의 활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나는 6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알아야 할 수수에 관한 7가지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일상에서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사이가 숨어 있다면 그것을 무시합니까? 계속 시청하십시오. 오늘 듣는 내용은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은 지금 등록 버튼을 눌러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중년 남성을 위한 과학적이고 육지 건강을 민토하지 마십시오. 만약 오늘 내용에 공감되면 코멘트에 숫자의 1을 공감하지 않으면 숫자의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대부분의 남성이 문제가 생기고 처음으로 듣게 되는 첫 진실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져 온 수수 후관이 60세 이후에는 조용히 건강을 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무의식적인 수수는 감각 지하와 메스꺼움의 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남성이 입에 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수백 명의 중년 남성 환자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거의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진찰실에 들어와 목소리는 작고 망설였다. 대화를 조금씩 계속해 나가면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혹시 수수한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 잠시 충실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네. 별로 느끼지 않거나 지금은 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억에 남는 말은 이제 몸이 감각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일은 수십 년간 무심코 반복해온 수수 후관이 몸에 기능적인 문제를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끝내 습관적인 자세와 움직임, 자극적인 영향에 의존해 긴장한 몸으로 행하는 수수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신경계의 강력한 조건 반응을 시킵니다. 문제는 뇌가 이 패턴을 너무 잘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감각이 부드럽게 되며 비기량도 떨어지기 이전처럼 느끼기 때문에 보다 강한 자극이나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의 파트너와의 관계가 곤란하게 느껴지면 점점 관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감정적 거리감이 커져 결국 신체적 문제를 넘어 세거적인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좌절과 수치심, 심한 경우에는 우울에 국한하는 남성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몸은 깨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잘못된 방향으로 훈련받았다. 이러한 패턴 하폴의 유발 겨드랑이 불건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설계 실현이나 완전한 설계 불능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드문 질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남성이 조용히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더욱 슬픈 것은 이들 모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라고도 중요한 이야기, 이렇게 몸을 조건화해두고 그것을 원래대로 되돌리지 않으면 결국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성기능만이 아닙니다. 자신감, 연결감, 인생의 열정까지 사라져 버립니다.
좋은 소식은 신경계는 회복할 수 있고 몸은 다시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식과 인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각뿐만 아니라 감정과의 연결을 중지한다. 천천히 의식적인 수명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환자의 혼자 사토미 씨 가명은 65세에 퇴직한 교사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와서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40년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수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다. 우선 일주일 동안 완전히 수명을 멈추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후 천천히 의식적으로 감각에 집중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결과를 신속하게 프로세스를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3개월 후 사토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치 20대로 돌아온 것 같은 감각입니다. 몸이 살아났다. 그의 표정은 분명히 바뀌었다. 눈에 어두움이 돌아 자세도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향으로 바라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수수한 문제는 단순히 감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감의 상실, 파트너와의 관계 악화, 사회적 고립, 심지어 인지 기능의 지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조용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수함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60세 이후에 수수함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이 건강을 내부에서 서서히 시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되면 댓글의 숫자 중 하나를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비밀로 이동합시다. 두 번째 비밀. 수수함은 전율전의 울기와 염증을 줄여줍니다. 몇 년 전에 만난 한 남자를 기억합니다. 이름은 야마다 타로 씨로 둡시다. 당시 68세, 자존심이 높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만 한밤중에 5회, 6회도 배뇨를 위해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해 나를 어깨 자고 왔습니다. 가훅 후부에 무거운 통증과 압박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염두에 두고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설계된 것은 언제입니까? 라고 원숭이 자고 있을 때 그는 마치 감각적인 질문을 들었던 것처럼 장작을 크게 벌어 열었습니다. 신경이 쓰이지 않아서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나의 나이가 되면 그런 것은 그만둬야 한다고 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장이 정확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신화의 대표적인 지하입니다. 마치 60세, 70세가 되면 생사 기능 전체를 끊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야마다 씨에게 설명했듯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를 중지했다고 해서 전리선이 기능을 정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리선은 계속해서 학대를 생성합니다. 그 학대가 배제되지 않으면 체내에 정지하고 그 정지한 학대는 울치움과 염증, 불쾌감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실제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리선은 학대를 장기간 보관하도록 설계된 기관이 아닙니다. 정지가 계속되면 암홀에 염증이 생겨 민감해져 결국 기능이 체크합니다. 이 사용되는 증상은 빈유, 약한 행류의 잔유감, 치유사의 통증, 또는 때때로 통증 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배제되지 않은 전리선의 압력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불쾌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리선의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전리선암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수수하지 않으면 암이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빈번한 디자인은 전리선의 염증 환경을 줄이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명확한 과학적 작업입니다. 실제로 비에이드 대학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약 3만 명의 남성을 수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한 달에 최소 21회 이상 설계한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리선암의 발병률이 유의하게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동기를 얻는 것입니다. 유자와 씨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그는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한 후 조금씩 자신을 돌보는 방식으로 수수께끼를 재개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건강 습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폐뇨가 편해지고 깊은 수면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눈에 보이는 변화는 눈에 회개가 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었던 자신과의 연결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단순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업무 복용, 수술 가능성, 심지어 설리선암의 위험 증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이 나이에 이런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심장의 건강을 무시하지 않도록 혈압을 신경 쓰도록 설리선의 건강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설리선의 건강은 신체적 측면만이 아닙니다. 설리선 문제는 종종 심리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은 설리건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성적 활동은 영적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다른 환자, DMH로씨, 카멘은 되는 12세의 그 샐러리맨이었습니다. 그는 설리건 비대증의 증상을 앓고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심각했던 것은 그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신경을 쓰면 그는 완전히 자신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그는 말했다. 신체도 마음도 모두 끝났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설명했다. 설리선의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적절한 케어에 의해 양쪽 모두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노비 씨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점차 자신의 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설리선 마사지와 직접 수수한 방법을 배우고 동시에 상담도 받았습니다. 6개월 후 그의 변화는 극단적이었다. 설리선의 증상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지역 자원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살아있네요. 라고 그는 에어오에서 말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설리선의 건강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서 정신적인 건강과 삶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신체적인 이야기 이외에도 수수함과 관련된 감정적인 궁지심이나 최악감, 흔들리지 않는 고통이 오히려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일, 바로 그 점이 다음의 이야기의 합심입니다. 감정을 일합한 결과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 지금까지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세 번째 비밀 수수함에 대한 궁지심은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중고년 남성 중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고유의 침묵이 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찰사로 그 침묵에 잘 마주한다. 그것은 작은 말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성적 습관에 대해 질문할 때, 시련을 피하는 눈빛, 수수한 단어가 나왔을 때 좋고 말감, 화제를 바꾸거나 그것은 젊을 때의 이야기예요. 라고 웃으면서 끝내는 반응 속에서 나는 그 침묵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수함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계속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배웠다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러한 조용한 망설임은 오늘날 남성의 건강을 훔치는 위험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긴 세월의 과다, 많은 분들이 수수함을 몸집이 작고 가장 깊고 약한 흥미로서 배워왔습니다. 우승기의 비난, 조소, 부끄러움은 사라지지 않고 신경의 깊은 곳에 살고 지금까지 어떤 관계를 조용히 왜곡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차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으로부터 흩어집니다. 동경은 있지만 손을 뻗는 것 자체가 부자절이라는 감정이 부드럽습니다. 자신에게 다가가지 않게 되고 그 이유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결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문제로도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수수함을 포함한 건강한 성적 회식은 실제로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수함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조절하고 기쁨과 투기를 주는 도파민을 높이고 신뢰와 판을 형성하는 옥시토신의 분비도 촉진합니다. 수면, 기분,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궁지심이 방해합니다. 궁지심은 근육을 긴장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머릿속에 최악의 논란을 만들어냅니다. 이 궁지심이야말로 만성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며 우울증, 불안장애, 심성감, 면역력 저하, 심지어 치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12세의 이혼 남성 환자를 향한 적이 있다. 외관상 특별한 경관도 없고 가사도 복용하지 않았지만 그는 피곤하고 깨끗하고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성적 해석의 부재보다 자신을 사용해 버린 것에 대한 조용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없고 큰 변화도 없었습니다. 단지 죄악감 없이 기대도 없이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하는 것을 돕는 간단한 연습이었습니다. 몇 주 후, 그의 자세가 바뀌었다. 수면도 깊어지고 웃음도 돌아왔습니다. 혈압도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수치심은 전기를 조금씩 덮는다. 당신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착각시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존중하고 의미를 가지고 자신을 만지는 맛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능하며 필연적으로 당신의 일부입니다. 나의 환자 중에는 텐차 세이미야 씨, 거북이라고 하는 69세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경사이자 매우 심각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덕감이 그를 괴롭혔다. 수수는 젊은이가 하는 것이다. 나의 나이에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부끄럽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욕망을 느꼈고 그것을 위압함으로써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나는 그에게 설명했다. 성적 욕구는 나이에 관계없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자신의 몸과 마음의 목소리에 몸을 담그는 것은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의 표현이라는 것을. 텐차 씨는 처음에는 이해하는데 고생했지만 서서히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갔습니다. 수치심을 놓고 자신의 몸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나는 오랫동안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감을 느낀 것은 수십 년 만입니다. 수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면이성을 약화시켜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어 신경계를 혼란시킵니다. 반대로 자기 수양과 자기 사랑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제어력을 높입니다. 만약 수치심이 이렇게 강력한 유미를 줄 수 있다면 여기에 호르몬의 조화가 더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말하는 주제는 대부분의 남성이 예상하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적 본능과 단결할 때 그 검증은 더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사고방식, 행동용사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깊이 살펴봅시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제 4번째 통찰력으로 넘어갑시다. 분명 당신을 위협할 것입니다. 대지의 비밀, 테스토스테론은 성적 활동, 혼자 있을 때에도 자극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아하가 지나서 알게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모든 60세 이상의 남성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값도 없고 명확하게 듣기를 바란다. 활력, 근력, 자신감, 경력의 인연인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염려했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남성의 건강을 돌보는 동안 내가 아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나이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정규를 사용하고 자신을 단결시킬 때 신속하게 검증합니다. 성적 에너지가 일합되고 무시되고 수치심과 무활동 속에 묻혀버리면 몸은 젖꼭지에서 말합니다. 이 기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리적 자원을 다른 곳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혈류는 줄어들고 에너지는 종장으로 바뀌고 근육은 줄어들고 뚱뚱한 지방은 늘어나고 수면의 값은 나빠지고 인생의 윤곽을 이루고 있던 내면의 얼굴이 점차 희미해져 갑니다. 단순히 나이가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정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주영우 씨를 기억합니다. 수십 3세에 퇴직한 소방관으로 한때는 강인한 인상으로 가득 차 있던 분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병원에 왔을 때 어깨가 내려갔고 건강이 빠졌습니다. 최근에는 그저 천천히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혈행감사의 결과를 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기준치의 과로에 걸렸습니다. 가벼운 삶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손을 흔들었다. 이제 그런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진짜 위협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존재라는 이를 무시하는 순간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황소가 나 자신과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천천히 도왔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단지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에게 다가가는 간단한 연습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 그의 호르몬 수치뿐만 아니라 자세, 목소리, 표정까지 바뀌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재개하고 대화 중에 눈이 눈부셨습니다. 몸은 주어진 자극에 반응합니다. 자신을 무시하면 테스토스테론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의도를 담아 자신에게 다가가면 뇌는 컨볼루션합니다. 이 기능은 아직 필요하다. 그리고 사라진 시스템이 점차 깨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단기적인 성적 자극, 혼자 있을 때에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한다는 연구가 존재합니다. 성적 창조, 신체적 해소, 기체감조차도 호르몬 균형, 기분, 도자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상적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쾌락, 연결, 존재감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가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낮은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피로감과 정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심장기관, 당뇨병, 기억 이상화, 우울증 및 심각한 단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치 문제가 아니며 당신이 얼마나 삶에 산화하는지 보여주는 생물학적 지표입니다. 문제는 많은 남성들이 자신을 너무 멀리 놓아버린 일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은 존재합니다. 징계도 수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체와 다시 연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공간에서, 죄악감 없이. 이것이 바로 이 삶 속에 살아있다는 신호를 생물학적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나의 또 다른 환자, 장모 켄타로, 가나는 67세의 네이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매우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몸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기계처럼 효율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감정과 욕구는 방해가 될 뿐이다. 그러나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고 그것이 그의 인지 기능과 판단력에도 영업을 주었다. 나는 그에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었고 테스토스테론이 뇌 기능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자코 씨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데이터에 근거한 설명에 납득해 서서히 자신의 신체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명을 생리적 유지 보수로 간주하고 정기적으로 수행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갔고 인지 기능도 개선되었다. 선생님, 난 틀렸어요. 몸과 마음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군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회복은 단순한 호르몬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긍정, 사는 이후 미래에 대한 희망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진흙이었다면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더 깊은 통찰력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성이 지미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손상된 테스토스테론보다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체육관의 비밀, 복피 기능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60세 이후 믿게 되는 조용한 환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성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복부 피부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나는 이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들었다. 도년을 취했기 때문에 성기능도 자연스럽게 끝났다는 때입니다. 그러나 의식들이 충분히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복부 피부 기능은 단순히 성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혈류, 신경 건강, 심혈관 기능, 심지어 전반적인 수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다녔던 69세의 케구무라 영우 씨는 건강하고 시적인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에서 6년 동안 한 번도 바퀴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먼저 죽어가고 연애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기다리지 않았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서서히 종료시키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임경은 다른 근육이나 혈관 조직과 같이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됩니다. 조직은 탄력을 사용하고 혈관은 단단해지고 산소 공급은 감소합니다. 미세한 증상이 거적되어 선미화 검증이 진행되어 결국 또 아탑이 먹고 싶어도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이 탓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진짜 대가가 시작됩니다. 규칙적인 폐기가 멈추면 임경 내 폐화균이 미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폐기의 중요한 혈관 네트워크는 효율이 떨어지고 일산화질소의 분비도 감소합니다. 이 화학물질은 폐기 유도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는 경생화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든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간단한 생리 현상입니다. 정기적인 자극과 혈류 공급이 없으면 신체는 이 시스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상은 신체적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영역까지 퍼집니다. 신체가 기능을 사용해 나가면 마음도 그에 따라 무너집니다. 자신감은 사라지고 자존심도 탐구합니다. 이전 자신으로부터 떨어진 느낌이 점차 커집니다. 그 결과 많은 남성들이 점차 침묵에 숨어 있습니다. 유해감이 방문하여 심한 경우는 인지라의 초기 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 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어긋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물린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신체의 이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파트너 없이도 가능합니다. 무리하게 할 필요도 수치심을 가지는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 자극이든 비공식적인 방식이든 규칙적인 박수는 기류를 유지하고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며 신경 통로를 살려줍니다. 이것은 쾌락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신체와 생태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폭기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기능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몸에 전하는 일입니다. 내 환자 중 한 명인 하카사 사부로 씨, 가난은 71세의 원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수정적인 면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보내고 있었지만 성적인 측면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는 말했다. 염상처럼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점차 활력을 사용하여 기억력도 지하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나는 그에게 시가 기능과 전반적인 건강 관계를 설명했다. 타카다 씨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건강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서서히 자신의 신체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가 기능의 유지를 건강관리의 일부로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변화는 분명했다. 활력이 돌아와 기억력도 개선하고 인생에 대한 관심도 부활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신체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시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긍정, 사는 의욕, 미래에 대한 희망의 유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친구를 잡으면 조용해야 하는 사회적 차원은 무겁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침묵은 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당신의 몸이 그대로 기억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시가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 질문이 다음 이야기의 안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중고년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를 변화시키고 있는 현대의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활동 부족보다 더 깊은 손상을 남깁니다. 치료의 비밀, 포르노는 뇌를 바꾸지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중고년 남성이 말하지 않는 주제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포르노입니다.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옛날에 몸을 조금 움직이거나 눈을 옮기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마음을 열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당신의 뇌, 몸, 그리고 남성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60대, 수십 대의 남자가 나 앞에 만들고 솔직히 고백하기 때문에 잘 봅니다. 아직 가끔 포르노를 본다. 중도가 된 것은 아니고 그것이 아니면 아무 감각도 없기 때문에 많은 분이 혼자 사는지, 이혼했는지, 배우자를 먼저 배웅한 분들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극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혹은 그 연결의 기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몰라요. 지금의 포르노는 그들이 20대에 처음 접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가벼운 이미지와 부드러운 상상이 전부였다면 지금은 흔들리는 자극적이고 급차 보상 구조로 가득한 콘텐츠가 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뇌, 특히 점을 취한 뇌가 이러한 과도한 자극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르노를 볼 때마다 뇌에서 하드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투기, 보상, 쾌락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과도한 자극에 노출되면 뇌는 점차 자연적인 자극에 무감각합니다. 자의제의 감촉과 감정적 연결에서 오는 자극은 점차 약하게 느껴집니다.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강하고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와 작동 방식이 반복된 자극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뇌가 인공적인 자극을 기준으로 학습되면 몸도 그에 따라 반영됩니다. 발휘력이 떨어지고 석계가 곤란해져 어떤 경우에는 폴의 유발파키 부건에까지 연결됩니다. 그게 없이는 성적 반응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 손실은 단순히 진지하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치심, 불안, 자기 견학, 좌절로 이어지는 감정적 고립까지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이 고장났다고 느끼고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문제의 원인이 자신이 의존한 극의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안정을 찾으려고 했던 그 도구가 오히려 정의를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남성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고장이 없습니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뇌는 60세 이후에도 전직으로 제어되고 재설정되며 현실에 기반한 진정한 감각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과도한 자극에서 한 걸음 후퇴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인공적인 이미지 대신 현실의 감각, 상상력, 감정, 심지어 외로움과 마주할 때 몸은 다시 진정한 자극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각적 자극을 30일 동안 완전히 묻고 시작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천천히 튀어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리듬으로 뇌와 신경계가 쾌락을 다시 건강하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되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정한 감각, 진정한 연결을. 내 환자 중 한 명인 카무라 정보가명은 68세의 원기술자였습니다. 그는 매우 없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지만 폴에 의존했습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현실은 너무 지루하다. 그러나 그의 폴의 사양은 점차 에스컬레이션하고 보다 극단적인 콘텐츠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래도 만족감은 얻지 못하고 오히려 공허감이 증가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폴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데이터에 근거한 설명에 납득하고 서서히 폴에서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어려웠습니다. 그는 금단 증상과 같은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사포로 삼아 대체 활동을 제안했다. 독서, 산책, 명상, 그리고 결국 건강한 수수한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3개월 후 나라무라 씨는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랫동안 고생의 세계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현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기둥의 회복은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과의 재개속, 진정한 감각의 회복, 그리고 자신과의 진정한 연결의 부활입니다. 폴이 감각을 파괴했다고 느낀다면 다음 이야기는 더 깊은 방향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콘텐츠가 여러분의 두뇌를 많이 먹고 있는 동안 고립은 당신의 영혼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진실은 기술도 호르몬도 아닌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에게서 촉감을 물었을 때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기의 비밀, 무단 위험한 실수는 고립입니다. 확실히 남성이 직면하는 수많은 위험 속에서 테스토스테론 검증보다는 폴보다 어떤 신체 증상보다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립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다 깊은 침묵, 즉 몸을 만지지도 않고 자신과의 연결마저 감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며 어느 순간부터 이미 그런 일이 끝났다는 사회적 메시지에 따라 자신을 포기하게 된 결과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한 명인 나루주 6세 사토 타카유 씨가 떠오릅니다. 은퇴한 엔지니어로 저음으로 단조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의 일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의 어딘가가 공허했습니다. 그는 한 해 이상 누군가의 감촉을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요도 사이에 놓이는 손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슬픔이 아니라 족부처럼 들렸다. 마치 그 시대는 지나간 것처럼. 그러나 95이 씨가 몰랐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혈종국은 추작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 기능입니다. 우리 몸은 60세, 70세, 80세가 되어도 일단 촉감이 필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회식 없이 지내면 신경계는 점차 기능을 멈춥니다. 옥시토신의 분비는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증가하고 혈압은 상승하며 수면은 불안정해지고 면역력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뇌가 감정적 회로와 감각 회로를 차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감촉이 바뀌면 우리 자신도 점차 감각을 사용하게 됩니다.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티라가 됩니다. 인생의 생생한 느낌이 극히 세계와의 연결이 모호해집니다. 이 고립은 조용하고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호흡됩니다. 어느 날은 단순히 하루의 히카를 날아가는 것으로 시작되며 다음 축에는 가파른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기쁨을 상상하는 것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립은 진지하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을 만지는 맛을 그만두는 순간 뇌는 그것을 감정적 교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설수록 교대가 강화됩니다. 만지는 빈도는 줄어들고 감각은 젊어지고 결국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는 확신에 한정됩니다. 이것이 진짜 손실입니다. 단순히 발휘와 욕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성과 목적, 감정적 민감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결이 묻힌 그 순간부터 인생의 마약은 점차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고립은 우울증, 심세균, 심지어 조기 사망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자신을 놓아버린 것으로부터 생긴 결과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에는 상실이 있고 거리감이 생겨 외로움도 방문합니다. 그러나 발목까지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만지는 취향은 허가도 습관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이 아직 내 것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 나는 여전히 느끼고 싶은 메시지를 뇌와 마음과 신경계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남자들이 다시 살아남는 아이를 보았다. 단순히 자신에게 다시 허가를 주는 것만으로도 경제 떨어지는 것보다 돌아와 만져 잠들었던 감각을 다시 불러옵니다만으로도 자세가 바뀌고 목소리가 돌아와 잊고 있던 전기가 굴러갑니다. 내 환자 중 한 명인 와타나베 이치로 씨, 카나는 74세의 원교수였습니다. 신경을 쓰면 그는 완전히 자신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그는 말했다. 나는 살아있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설명했다. 고립은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와타나베 씨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서서히 자신의 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기 마사지로 시작하여 점차 자신의 감각에 충의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변화는 극적이었다. 지역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삶에 대한 관심을 되찾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신을 2배로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고립에서 탈출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의 몸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각을 존중하며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이 동영상을 함께 해주셨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어딘가에 도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중요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전하는 방법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시간이 많고 침묵이 마비시킨 감각을 다시 쉽게 하는 하루에 한 번 간단하지만 강력한 시간법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함께 시작합시다. 결론, 항균의 일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에게 지금은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남성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많은 남성들과 마주보고 그들의 두려움과 후회, 때로는 매우 조용한 희망까지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수수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몸과 맺는 관계,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세상이 끝났다는 순간에도 자신을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의식적인 수수함이 몸을 어떻게 기능 이상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말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반복된 행동은 무해해 보이지만 뇌의 회로를 바꾸고 감각을 다각한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혈경을 완전히 멈출 때 생리견의 우울증과 염증이 허위되어 장기적으로는 건강 위험까지 붙을 가능성이 있음도 조사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움직임을 전제로 설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수치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문화, 종교, 가정에서 물려받은 최악의 느낌이 얼마나 길지만 당신을 의압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테스토스테론의 검증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며 자신의 성적 존재와 단결함으로써 가속된다는 일도 함께했다. 자신을 만지는 간단한 관심조차도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기는 단순히 성적인 기능이 아니라 결함 건강의 지표라는 점도 말했다. 이 기능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시스템이며 무시했을 때의 대가는 진지하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신감, 의욕,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이며 반복된 인공적 기적은 결국 현실을 느낄 수 없게 하는 일을 알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면한 깊은 위험, 확실히 고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만지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어떤 연결도 접힌 채 살아갈 때 신체는 단순히 쾌락뿐만 아니라 감정과 목적, 인생의 의지까지 지워갑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뿐입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얕은 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다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뇌는 갑자기 느끼고 싶어하고 마음은 갑자기 열리고 싶어하고 피부가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추이는 타인과 함께 없어도 좋다. 당신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작지만 강한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어지럽히지 않고 자신의 몸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이라는 거짓말에 자신을 작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일단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환자들이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치유도 아니고 죄악감도 아니고 존재하는 시간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항균 루틴이라고 부르는 연습입니다. 하루 10분 중하루 의식적인 시간,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목적도 압박도 없고 단지 호흡, 감각, 그리고 감촉입니다. 어느 쪽은 아침의 습관으로서, 어떤 쪽은 자기 전의 루틴으로서 실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의 시간은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습관적으로도 외로움 속에서도 아니고 호기심과 단단한 존중으로 자신을 만질 때 몸은 기억합니다.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기분이 들었던 얼굴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 항균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고 쾌적한 자세를 취하고 깊게 호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곧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몸에 주의를 돌리고 부드럽게 만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긴 잊고 있던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하면서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감각이 돌아와 연결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기쁨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의무가 아니라 자신에게 만드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시간으로 많은 환자들이 이 간단한 연습을 통해 삶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적인 기능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 공기역학, 삶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능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이점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부터 시작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 당신의 아름다움, 당신의 가능성은 나이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일단 완전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와 개방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규칙에 존경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일단 아름다운 삶을 살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 장이 시작됩니다. 오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이며 반복된 인공적 기적은 결국 현실을 느낄 수 없게 하는 일을 알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면한 깊은 위험, 확실히 고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만지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어떤 연결도 접힌 채 살아갈 때 신체는 단순히 쾌락뿐만 아니라 감정과 목적, 인생의 의지까지 지워갑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뿐입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얕은 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다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뇌는 갑자기 느끼고 싶어하고 마음은 갑자기 열리고 싶어하고 피부가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추이는 타인과 함께 없어도 좋다. 당신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작지만 강한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어지럽히지 않고 자신의 몸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이라는 거짓말에 자신을 작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일단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환자들이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치유도 아니고 죄악감도 아니고 존재하는 시간을 제한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항균 루틴이라고 부르는 연습입니다. 하루 10분 중하루 이식적인 시간,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목적도 압박도 없고 단지 호흡, 감각, 그리고 감촉입니다. 어느 쪽은 아침의 습관으로서, 어떤 쪽은 자기 전의 루틴으로서 실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의 시간은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습관적으로도 외로움 속에서도 아니고 호기심과 단단한 존중으로 자신을 만질 때 몸은 기억합니다.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기분이 들었던 얼굴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 항균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고 쾌적한 자세를 취하고 깊게 호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곧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몸에 주의를 돌리고 부드럽게 만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긴 잊고 있던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하면서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감각이 돌아와 연결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기쁨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의무가 아니라 자신에게 만드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시간으로 많은 환자들이 이 간단한 연습을 통해 삶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적인 기능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 공기역학, 삶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능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이점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부터 시작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 당신의 아름다움, 당신의 가능성은 나이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일단 완전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와 개방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규칙에 존경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일단 아름다운 삶을 살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 장이 시작됩니다. 오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이며 반복된 인공적 기적은 결국 현실을 느낄 수 없게 하는 일을 알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면한 깊은 위험, 확실히 고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만지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어떤 연결도 접힌 채 살아갈 때 신체는 단순히 쾌락뿐만 아니라 감정과 목적, 인생의 의지까지 지워갑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뿐입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얕은 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다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뇌는 갑자기 느끼고 싶어하고 마음은 갑자기 열리고 싶어하고 피부가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추이는 타인과 함께 없어도 좋다. 당신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작지만 강한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어지럽히지 않고 자신의 몸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이라는 거짓말에 자신을 작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일단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환자들이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치유도 아니고 죄악감도 아니고 존재하는 시간을 제한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항균 루틴이라고 부르는 연습입니다. 하루 10분 중하루 이식적인 시간,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목적도 압박도 없고 단지 호흡, 감각, 그리고 감촉입니다. 어느 쪽은 아침의 습관으로서, 어떤 쪽은 자기 전의 루틴으로서 실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의 시간은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습관적으로도 외로움 속에서도 아니고 호기심과 단단한 존중으로 자신을 만질 때 몸은 기억합니다.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기분이 들었던 얼굴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 항균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고 쾌적한 자세를 취하고 깊게 호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곧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몸에 주의를 돌리고 부드럽게 만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긴 잊고 있던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하면서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감각이 돌아와 연결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기쁨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의무가 아니라 자신에게 만드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시간으로 많은 환자들이 이 간단한 연습을 통해 삶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적인 기능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 공기역학, 삶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능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이점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부터 시작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 당신의 아름다움, 당신의 가능성은 나이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일단 완전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와 개방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규칙에 존경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일단 아름다운 삶을 살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 장이 시작됩니다.